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10월 셋째 주 금요일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그렇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농가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 코감기가 걸려서 조금 상당히 좀 힘든 한 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환절기니만큼 몸 관리 잘 하셔서 감기 극복하시고 알찬 10월을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그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투자 원칙, 투자 원칙이 없이는 절대 매매를 하지 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 4개 나스닥, S&P, 오일, 그다음에 골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향후 어떻게까지 지수가 방향을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1시간 동안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잠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투자 원칙이 없다면 절대로 매매하지 말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자, 기본적으로 이 파생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신 분이나 또 기존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문제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자, 처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생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고 녹화 방송 중에도 말씀을 항상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자, 시향이 먼저냐, 차트가 먼저냐, 그죠? 자,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시향이 먼저라고, 그죠? 자, 그럼 맨 처음에 어떤 매매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먼저 첫 번째로, 그죠? 시황을 보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파생 상품은 간단합니다. 상방인지 하방인지 그 두 가지만 우리가 맞추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우리 투자 전략을 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시향이라는 게 참 막연해요, 그죠? 도대체 시향이라는 건 어떤 걸 보고 어떤 데이터 근거로 해서 매매를 하라는 거야? 애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시향은 반드시 보고 진입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시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향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아세요. 뉴스를 많이 해요. 뉴스. 그죠? 뉴스를 많이 아세요. 뉴스. 자, 뉴스라는 건 어떻습니까? 속보가 아닌 이상은 약간 딜레이,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정보를 알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물론 시향 뉴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리얼적으로, 왜냐하면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투자 전략을 짜고 있잖아요. 그죠? 자, 10분 있다가 어떤 정보가 나올 수 있고 1시간 있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벌써 후행성이기 때문에 아무가 의미 없는, 나중에 데이터 참조는 가능하더라도 그 다음에 투자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실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향 정보, 그게 뭐가 있느냐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달러 인덱스예요. 저번에도 제가 달러 인덱스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외환거래소, 포렉스라는 거를 상품을 오랫동안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알면요, 그 증시의 향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6개국 있잖아요. 6개국, 그죠? 6개국이 어디예요? 자, 유로, 그죠?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 그 다음 엔화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캐나다. 자, 그 다음에 스웨덴 크로네가 있어.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이 있죠, 그죠? 자, 이게 총 6개 통화국이에요. 자, 이거하고 이제 달러를 비교해서 달러가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유로예요, 유로.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게 엔화인데, 뭐 엔화는 여러분 지금 많이 아시다시피 상당한 약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 세계 지금 뭐 시장에 어떤 증시의 흐름을 반영하기에는 약간 좀 미진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유로하고 파운드예요. 유로하고 파운드. 유로와 파운드를 가장 유념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유로가 올라가고 파운드가 같이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달러는 하락을 하겠죠. 자, 그럼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증시가 올라간다며요. 달러 가치가. 그죠?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역으로 반대로 해서 유로하고 파운드가 하락을 했다. 왜 달러가 올라갔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역으로 해서 달러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죠? 증시가 하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단순한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자, 이 시향이 매일매일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신뢰도가 높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거 단연간 계속 분석을 한 결과 계속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맞고 있어요. 그죠? 자, 이번 주에 또 어땠습니까? 자, 월요일 날 장이 어땠어요? 월요일 날 폭락장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3% 넘는 상승장에서 3%가 넘는, 그죠? 근데 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월요일 날 어떻습니까? 폭락을 했죠. 3% 폭락을 하다가, 그죠? 예, 그런 장에 지금 연속에 서 있어요. 그 연속에 서 있는 바로 리얼한 데이터가 바로 이 달러 인덱스라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아, 얘가 왜 장이 올라가고 왜 장이 내려갔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보는 거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글 영문이 다 되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해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시간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월요일 날, 그죠? 아까 월요일 날 상당한 하락을 했었죠. 그죠? 아니죠. 그쵸. 화요일 날 상당히 올랐죠. 하락한 게 아니라. 그죠? 자,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상승을 하다가 3%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3% 넘게 하락을 했어요. 자, 월요일 날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완전히 지그재그, 롤러코스터의 장이에요, 지금. 그죠? 아무래도 이번 주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도 중요하지만 기업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건 일단 거두절미하더라도 이것만 베이스적으로 본다면 자, 월요일 걸 분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맨 위에가 유로예요, 유로. 자, 유로 같은 경우에 1.24% 올랐어요. 1점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상당폭 오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파운드. 영국 파운드가 1.61%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상당폭 오른 거예요. 뭐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 자, 맨 밑에 DXY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0.89% 빠졌죠. 그럼 즉 무슨 얘기예요?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시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그래서 월요일 날 그죠? 3%가 넘게 상승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이제 또 이 나스닥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견인차를 해준 메이저들 있죠. 테슬라가 한 7% 정도 올랐었고, 그죠? 테슬라. 그다음에 뭐 아마존이 한 5% 정도 올랐고, 그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3% 정도 올랐고 상당폭 올랐어요. 결국에 뭐냐면 S&P가 500개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기에 이제 500개 기업이 전체가 다 상승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음 주까지 이제 기업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라든지 유로, 영국 파운드가 이제 요동을 많이 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업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단순히 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기업 실적이 자, 좋게 나왔어요. 기업 실적이 자, 좋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기업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달러 인덱스는 안 좋게 나왔어. 응?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좋게 나왔어요. 자, 상승이에요. 그럼 반대로 가서 하락으로 가는 거에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 이제 멘붕이 오실 거예요. 자, 근데 똑같이 움직여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기초로 해서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전혀 낭패를 볼 일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시향에 리얼한 데이터를 어떤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야 되겠다. 시향 분석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하고 영국 채권이에요. 그죠? 자, 채권은 자, 미국 채권 일단 오르면 그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미증시가 하락을 하죠. 왜? 사람들이 채권에 돈이 몰리잖아요. 그죠? 채권 시장에 너무 메리트가 있구나 하면서 증시의 일부의 돈이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 그죠?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달러가 상승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거 증시보다는 달러 가치가 더 높구나.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달러로 투자하는 게 더 메리트가 있겠구나. 그런 식의 전략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그죠? 제가 월요일 같은 경우, 그죠? 아까 똑같아요. 자, 뭐 아주 4%대인데 일단 마이너스 0.0056으로 거쳐 하락장을 연출했죠. 그죠? 응? 이거 뭐 영국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0.50의 어떤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월요일에 3%가 넘는, 그죠? 또 상승을 연출을 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이 채권도 잘 보셔야 되는 그런 항목, 두 번째 항목 중에 하나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10년 만기입니다. 10년 만기. 10년 만기 국채금리예요. 자,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30년도 있고 장단기가 이제 30년이 있는데 미국은 10년, 30년입니다. 이게 10년이 이제 모기지론. 그다음에 30년이 장기 모기지론이에요. 그 10년은 또 학자금 대출의 또 기준 금리가 되기도 하고. 자, 근데 영국은 좀 다릅니다. 영국은 이제 2년하고 5년이 모기지론이에요. 되게 기간이 짧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총리가 바뀌면서 감세안을 뭐 철회한다더니 다시 또 철회를 또 돌아섰죠. 그다 그 바람에 또 월요일에 또 상당히 또 올랐었고, 그죠? 이게 들쑥날쑥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영국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 다양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2년하고 5년마다 어떤 모기지론이 형성이 되게 단기간에 빨리빨리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은 여기 이제 이 주택에 상당한 붕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세 정책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영국은 둘째로 치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이 2년물이 중요해요. 2년. 자, 이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의 이제 표준입니다. 표준. 나 지금 몇 개월째 계속 어떻습니까? 지금 10년물보다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4.2%가 4.3% 육박하는 상승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시장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뭐 경기 침체, 뭐 블룸버그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죠? 뭐 향후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100%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시적으로, 그죠? 봤을 때 일단은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원회의장은 없죠. 원회의장은 없죠. 그죠?
자, 급등락을 반복을 할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그리고 이번 주 등등등등. 그죠? 다음 주까지. 자, 다음 주에 또 뭐가 있습니까? PC 발표가 있어요. PC 발표. 그죠? 자, 개인 소비 지출. 자,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떤 등락이 또 갈라질 수 있는 상당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지표들 있잖아요. 보조 지표들 있잖아요. 지수들. 자, 이런 것들이 채권하고 아까 달러 인덱스하고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서 어떤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이런 PC라는 어떤 이런 그 다음에 또 뭐 CPI도 있었고 저번에 보자. CPI 때도 똑같았어요. 그죠? 저번에 PPI 생산자 물가. 자, 그 다음에 이제 PC는 이제 소비자 물가죠. 개인 소비 지출. 그죠? 여기에 따라서 얘도 채권이라든지 달러 인덱스도 상당폭 변화가 유사하게 갈 것이다. 이게 바로 리얼한 거예요. 리얼한 거. 이걸 보면서 어떤 시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데이터다.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시카고 공포 지수라는 게 있어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시카고 공포 지수는 이제 그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매일매일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이제 지수예요, 지수. 이것도 어떤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자, 공포 지수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일단 25 이상이 일단 25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시장은 공포장에 진입을 했다.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는데, 자, 6월달 16일 날, 그죠? 6월 한 중순경이죠. 이때만 해도 거의 3.5% 정도. 예? 3.5. 35. 그죠? 35죠. 3.5가 아니고 35 정도의 어떤 상승폭을 보여줬어요. 그죠? 근데 지금 계속 어떻습니까? 이제 34까지 한번 찍었다가, 그죠? 지금 30 언더라인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언제든지 지금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월요일 같은 경우, 그죠? 월요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2.3% 빠졌어요. 그만큼 공포지수가 내려왔죠. 근데 30%라는 거는 아직도 위험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또 한간에 또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 연말에 이 달러 인덱스가 12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월가에서.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공포 지수가 이게 6월 중순보다 상당폭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상당폭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거의 36%대예요. 지금 2월 달. 한 3, 4월 달 되겠네요.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상당폭 올라갔죠. 그래서 35 이상이 만약에 넘어간다. 35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시장이 공포스러운 장이면서 어떤 미중시의 하락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수가 바로 공포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세 번째로도 시카고 공포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봐셔야 될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CBOE를 안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네이버 이제 증권 치시면요, 네이버에 치시면 이게 빅스 딱 치면 네이버 자체 내에서도 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공을 하니까 굳이 뭐 여기까지 들어가서 뭐 이걸 보실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 번째로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상당히 투자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켓맵이에요. 마켓맵. 그죠? 자, 마켓맵이 뭐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두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스닥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방송에도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나스닥보다 더 신뢰성 있는 게 S&P 500이에요. S&P 500을 보시면은, S&P 500을 보시면, 미증시의 향방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11개 업종이 들어가 있어요. 11개 업종. 그 중에 이제 기술주 테크니컬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나스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스닥이.
어떻게 돼? S&P 500에 나스닥에 포함이 돼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나스닥을 보고 어떤 이제 시장의 미증시 향방을 파악하지 마시고요. S&P를 자꾸 보시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 마켓맵은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서 S&P 500의 모든 기업들, 500개 기업들을 이렇게 지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로. 그죠?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 우리나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빨간색이 어떻습니까? 상승장이고 파란색이 이제 하락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반대로 가요. 이제 파란색이 어떻습니까? 상승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날, 그죠? 자, 월요일 날은 제가 이 데이터를 가져온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갑자기 목요일 날 급등, 금요일 날 급하락, 또 월요일 날 급등, 똑같은 3%대. 그래서 비교 분석하기 쉬우려고 이걸 제가 캡처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자, 테슬라 아까 말씀 7%.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자, 7%인데도 한 $21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테슬라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300 육박을 했어요. 액면 불안하고 나서.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한 달 만에 그죠? 거의 $100를 지금 하방으로 내려 꽂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자, 근데 아마존은 어떨까? 아마존도 어제 엄청나게 컸어요. 아마존도 6.45%라는 그죠? 월요일 날 이런 현상을 좀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구글 3.7%, 애플 2.9%, 마이크로소프트 3.92%. 이 조그만 뭐 박스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메이저들 요 메이저만 보시면 돼요. 메타도 많이 올랐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요것도 실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실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스닥에 내가 지금 진입을 했다. 그럼 요걸 수시로 보시면서 시장의 상황을 좀 보시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거는 이제 실시간 리얼한 거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장기적으로 하면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가가 이제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 패드워치. 이제 CME 그룹에서 CME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카고 선물 거래소 상품을 지금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패드워치라는 거를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를 해 놓은 데에서 향후 FMC 회의, 그죠? 11월 2일 날 열리죠. 11월 2일. 그죠? 2일 날. 자, 2일 날 열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12월 3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때 이제 향후 금리가 얼만큼 오르냐를 알 수 있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상. 자, 정확한 데이터는 신만이 아는 거예요.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만 가능하다. 그죠? 우리가 지금 뭐 투자하는 거 마찬가지로. 대신 신뢰성이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 네 번째. 요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상당히 신뢰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97.4%입니다, 지금. 결국에 뭐냐면, 자, 왼쪽이 빅스텝이에요, 빅스텝. 여기 0.50. 0.50을 빅스텝이라고 하고, 이걸 자이언트. 이 0.75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빅스텝 관리는 거의 없죠. 그죠? 자, 이거는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제 9월 말에 PC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또 10월 중순에 또 CPI가 안 좋게 나왔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안 좋게 나왔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 좋게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한 지표들이 상당히 근원, 작년하고는 상관이 의미가 없고요. 근원이에요, 근원. 식료품, 에너지를 뺀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전월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페드가, 그죠?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거기다 중요한 게, 자, 역대 최저치 실업률이죠. 40년 만에 처음이래잖아요. 40년 만에. 3.5%. 그죠? 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는 야, 이제 안 되겠다. 빨리 올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어떤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0.75가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근데 과연 이게 0.75 갈까?
최악의 경우 1%라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3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밟았잖아요. 6월달, 7월달, 9월달. 자, 그렇게 3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기미가 숫자에서 전혀 보이질 않아요. 자,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자, 130달러 근처까지 갔던 유가가 결국엔 지금 거의 76달러까지 한번 많이 하락을 했었죠. 자, 그 원인이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9월달 CPI 때 에너지 빼고는 나머지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죠?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주택 그런 것들, 의료 그죠? 전체적으로 안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안 잡힌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최악의 경우 1%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어떤 수치를 좀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추세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게 배드워치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 봤어요, 이제 시황. 자, 그 다음에 추세가 나와야 되겠죠. 추세. 2번이 추세가 나와야 돼요, 추세. 그죠? 자, 그 다음에 진입 근거. 그 다음에 4번이 청산. 5번이 손절이에요, 손절. 그죠? 자, 이거는 제가 리얼하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아까 보면 시향들 보니까 추세가 상방이다. 그죠? 자, 그럴 때 진입을 하시면 돼요. 진입. 네? 자, 어디에서 진입을 하느냐? 그거는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시간 관계상 리얼한 데이터를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뭐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그죠? 4번도 마찬가지고 손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3, 4, 5번. 그죠? 어쨌든 진입했으니까 수익을 내야 되고 그거 내가 청산해서 입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해서 최소한 손실을 줄이는 그런 거. 그래서 이거는 노란톡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 서울경제TV 나오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메인 상품들이 총 4가지만 오늘 간추려서 향후 어떤 미래적으로 어떻게 가격 형성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투자를 짤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뭐 우리 시청에 가장 많이 하시는 건 나스닥이죠, 나스닥. 그죠? 자, 나스닥이 이제 제가 이게 피보나치라는 어떤 기법을 가지고 피보나치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게 2020년 2월입니다. 2020년 2월. 20년 2월. 자, 그리고 여기가 10월이에요. 10월. 현재. 자, 딱 거 봤더니 자, 지금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 61.8%까지 내려와 있어요. 61.8%. 무슨 얘기냐? 2020년 때 가격에 61.8%까지 근접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62%만 쳐도 지금 38%만 더 내려오면 이제 팬데믹 가격대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지금 상황이. 그죠? 자,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우리 이제 시청자분한테 항상 이제 리딩할 때 말씀드려요. 1,500라인. 1,500라인을 지지 붕괴라는지 반드시 확인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서 피보나치로 딱 나와요. 여기서 딱 지금 강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요일 날, 그죠?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면서, 그죠? CPI가 발표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죠? 이게 바로 여기서 이 현상이 좀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아까 어닝 시즌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어닝 시즌이 만약에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닝 시즌이 된다면 이게 11,176을 돌파를 하는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돌파를 한다. 그럼 12,900라인이 또 3차 저항선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쪽이 상당한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되겠더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1,500라인이 어땠냐면 2020년 7월달 가격대입니다. 7월달. 7월달 가격대예요. 7월달. 거의 팬데믹 때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물론 이때는 뭐 갑자기 뭐 엄청난 상승을 했죠. 거의 그죠? 엄청난 상승을 했죠. 3월부터 그 4, 5, 6, 7 그죠? 그 4개월 정도.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올라갔죠.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갔는데 이때는 거의 원웨이였잖아요. 원웨이. 그죠? 여기서 숨고르기를 좀 했던 거예요. 여기서 숨고르기. 요 구간이 딱 그 구간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도 숨고르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숨고르기를 해서 야 희망이 없다 치면 어떻습니까? 여기 1,500라인은 무조건 붕괴돼서 그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는 10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죠. 그죠? 근데 너무나도 안 좋은 어떤 데이터를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6천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바라는데 어차피 그래요. 단기적으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단기적인 하락은 뭐 우리가 감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이 많은 절대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스닥 깨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내 증시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1,500라인을 강력하게 지지해 줬다는 거. 여기서 계속 지지를 하면서 다시 어떤 상승장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더 이상 안 좋은 얘기가 안 나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은 나름대로 좀 제가 분석을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P입니다. S&P도 뭐 비슷해요. S&P도 뭐 나스닥하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지수기 때문에. 그죠? 대신 이제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 이제 일봉상으로 보잖아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S&P보다 조금 미진하게 좀 덜 움직이는 게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 약상승으로 가고 S&P는 조금 일찍 선행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결국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일맥상통하더라. 그렇게 이해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제 정확히 또 아실 수가 있어요. 뭐 아까도 이거 똑같이 말씀대로 20년 2월부터 제가 피보나치로 지금 데이터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밀렸던 게 여기가 또 이것도 제가 3,500라인 3,500라인의 지지 여부를 판단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지없이 여기 3,500라인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지지를 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형국. 그죠? 자, 이때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 이것들은 이때가 이제 8월 정도 됐어요. 8월 정도. 좀 늦게 좀 갔죠. 늦게. 근데 어차피 어떻습니까? 이때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팬데믹이죠. 그죠? 팬데믹이죠. 조금 지난 팬데믹. 근데 여기 데이터, 여기 지금 여기가 주봉입니다. 이게 일봉이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주봉하고 여기 주봉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3,500라인이 강한, 그죠? 3,500라인이 강한 어떤 변곡점에 있는 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계속 지금 횡보를 상당 기간 많이 했어요. 그죠? 이때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며칠째 지금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3,800이 깨진다.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완전히 붕괴된다. 4,000라인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블룸버그라든지 뭐 월가에서 트레이더 전문가들이 뭐 4,000까지도 열어놓는다. 이게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이거는 대변수가 없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대변수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딱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자, 3,500에서 강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여기까지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지금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벤트들이 갑자기 생겨서 안 좋은 어떤 나쁜 뉴스들, 굿 뉴스보다 밴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3,500은 무조건 무너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바라야 될 게 이제 3,800
180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또 이 얘기를 해요. 3,200 라인이 최하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근거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까 나스닥이랑 똑같은 마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냐? 일단 3,500원 이거는 뭐 깨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간당간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3,200원 정말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강력한 이 지지라인이 돼서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아니면 여기 8월 달 때처럼 그죠? 계속 횡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횡보를 하면서 강력한 지지에서 횡보를 좀 해주면서 어떤 상승의 여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S&P도 일단 3,200 라인까지도 내려올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또 골드, 그죠? 골드, 그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하면 골드잖아요. 근데 골드가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골드가 지금 뭐 끝을 모른 추락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강세.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들이 금은 아무래도 좀 안전 자산으로서 약간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계속 금에 대한 투자를 다른 곳으로 많이 이동하는 추세다 보니까 금이 상당폭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내려가고 있죠. 뭐 장대 음봉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장대 양봉보다 장대 음봉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주봉입니다. 주봉. 자, 이거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거의 70%가 넘게 빠졌어요. 70%. 70%가 넘게 빠져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70%. 아까 어땠습니까? 나스닥 61.8%였잖아요. 얘는 70%가 넘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년 2월이 1450입니다. 1451이라고 보죠. 1450. 자, 지금 1600대 중후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2달 조금 더 남았죠. 그죠? 2달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자,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방이 여기가 지금 벌써 뚫렸잖아요. 여기 뚫렸고, 여기가 지금 계속 열려 있어요. 지금 이게 뭐 더 이상 완전히 열려 있어요.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지지할 수 있는 어떻게 지지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지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지지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최악의 경우 여기 근저까지도 15,000, 15,000에서 16,000을 일단 1,600. 1,600은 제가 충분히 깨지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1,600에서 1,500 사이. 1,600에서 1,500 사이가 어떤 2020년에 연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가 그죠? 자, 120을 연말에 돌파를 하면은 연저점을 그냥 더 깨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키포인트는 지금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120이 넘어가면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 있잖아요. 1,700원 갈 수 있어요. 1,700원. 어마무시한 거죠. 그죠? 자, IMF 때 어떻습니까? 제가 IMF 때 그때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고, 그때 1960원이나 70원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거의 2,000원대 육박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시는 뭐 주재원들, 달러로 이제 월급 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행복했죠. 그죠? 근데 뭐 1,700원, 뭐 1,900원대는 안 가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1,400원대에서도 계속 지금 상당 기간 지금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안 좋은 이벤트에서 1,700원 가져간다. 120이 돼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완전히 지금 뭐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떻습니까? 자,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보다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안 좋은 뉴스가 참 많이 나와요. 이런 뉴스를 참 제가 접할 때마다 마음이 상당히 좀 언짢습니다. 말하는 제 자신도 좀 기분이 그렇게 좀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자, GP 지금 100점 100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어차피 예상한 거 부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맞춰서 현명하게 어떤 투자 방법을 우리가 짜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파생이라는 상품을 하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죠? 자, 우리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을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파생을 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천명과 함께 뭐 아까 리얼한 데이터들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향후 미래적인 거 전략 분석을 짜가면서 어떤 이제 투자 전략을 짜가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단연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골드가 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네, 골드도 이제 이렇게 좀 보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일이 요즘에 이게 숫자가 내려 분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변수가 많잖아요. 오히려 제가 그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그죠? 팬데믹까지만 해도 그죠? 한 2021년까지만 해도 그죠? 제가 오히려 가지고 상당한 어떤 투자를 좀 메인으로 많이 가졌던 상품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 체크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체크하면 또 이게 맞고 또 저거 체크하면 저거 체크 맞고. 상당히 요즘에 제가 이게 오일을 정말 투자를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럴 때 안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우리가 리얼하게 또 시장을 또 보면서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 4월입니다. 4월 20일 정확히. 이때가 6.5불 갔어요. 야, 이거 제가 여태까지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면서 이런 가격대는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죠? 130.50이라는 숫자를 보여줬어요. 2022년 3월 17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얼마 안 있다가, 그죠? 어마어마 올라갔죠. 뭐 상상할 수 없게 올라갔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차츰, 그죠? 어떻습니까? 안정세를 쫓아오다가, 그죠? 그러면서 이제 7월 말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조금씩 시장의 안정세를 찾아와서 76달러 부근까지 찍었어요. 현재는 다시 또 90달러, 뭐 85달러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지만, 그죠? 자, 이런 상황들이에요. 자, 이거는 저는 내려가리라고 봤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오펙 플러스가 200만 배럴을 증산한다고 하면서 또 어떻게 시장이 다시 70달러는 멀리 가버리고 80달러, 90달러 초반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을 연출을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 아직은 90달러 저 찍고 당연히 100달러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는 소식,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안 좋게 나가다 보니까 야, 이게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수 있겠는데 바로 오겠는데 하면서 유가가 어떻게 돼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걸로 인해서 지금 계속 연이은 이제 하락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다 또 한몫 차지하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또 다시 재봉쇄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시장이 아직은 안정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언제든지 또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200만 배럴 줄인다는 건 언제부터예요? 11월부터 한다는 거예요. 11월부터 이제 액티브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상컨대 자, 10월까지, 그죠? 이제 뭐 다음 주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80에서 90달러 그 사이에서, 그죠? 80에서 90달러에서 이제 횡보를 좀 할 겁니다. 횡보를.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이제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자, 11월 2일 날 FMC 0.75 인상된다. 그럼 유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기 쉽지 않겠죠? 그죠? 하락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적용이 된다. 그렇게 되더라도 올라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일단 금리가 4번 자이언트,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잖아요. 그럼 소비 심리가 더 위축이 될 수가 없다.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 물론 계절적인 요인, 겨울이 동정일 때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기름도 많이 떼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이 서민들 어떤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어떤 석유 소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이제 변수가 너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100 이상 가기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바라고 싶습니다. 또 키포인트는 뭡니까? 일단 경제예요, 경제. 경제가 좋아지면 유가는 당연히 원유 재고가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뭐 경제가 좋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200만 배럴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약간의 어떤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자 그러면 어쨌든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그죠? 자 지금 보니까 거의 한 40%, 그죠? 한 35%, 35%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내려온 것도 아니죠, 그죠? 그죠? 이게 $6까지 언제 가겠어요? $6까지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보니까 여기 데드라인 $70입니다. 제가 4월 달에 방송 처음 나왔을 때 드렸던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굿 뉴스. 굿 뉴스는 뭐예요? $70까지만이라도 내줘주면 상당히 좋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내려와주면 어땠을까? 우크라이나 전의 가격대로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는 $70까지만 내려와 줘라. $70. 그죠? 여기까지만 내려와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가뜩이나 지금 고물가, 뭐 고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운데 좀 기름값만이라도 좀 안정이 돼서 서민 경제에 어떤 그죠? 숨통을 틀 수 있는 어떤 게이트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상당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내년이 이제 내년까지 2달 남았잖아요. 2달 남았는데 올해는 여기까지 일단 가주길 바라고요. 내년에 또 저 굿뉴스가 또 하나 있죠.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셰일 오일을 캐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그죠? 지켜봐야 될 문제. 만약에 그 셰일 오일을 어떻게 캐겠다는 어떤 뭐 뉴스가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은 좀 더 석유는 모든 제품에 다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유가가 상당히 또 안정되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순간은 딱 2달, 12월만 잘 견뎌만 준다면, 그죠? 잘 견뎌만 준다면 어떻게든 유가만 해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좀 인플레를 안정하는 데 상당히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상품, 그죠? 자, S&P, 나스닥, 골드, 오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향후 분석을 해봤고요. 맞춰봤습니다. 자, 어떻게든 오늘 50분 동안 나름대로 제가 준비한 걸 알차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시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좀 더 자세한 걸 좀 알고 싶으면은 이 1000명의 노란 톡방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매일 에브리데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어떤 투자 방법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서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친절하게 제가 아는 한도로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